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화 보면 네. 이 영화 이후에 되게 스타가 된 분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그 중에서 일단 대표적으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수지 씨였고, 네. 그리고 이 영화에 정말 그 다른 어떤 네. 뭐 한가인 씨의 복귀작이었고 아. 뭐 했어도 그치. 정말 대단한 스타가 한 명 탄생하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제3의 주인공인데 납득이. 진짜로. 예. 아직까지도 이분은 납득이에요. 너무 중요한 네.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정석 씨가 분량이 10분 정도밖에 안 된대요. 아 그래요? 다치면. 네. 근데 이 영화 전체 판도를 바꿔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를 완전히 잡아먹어버린 캐릭터. 맞아요. 네, 정말 조정석 정말 씨인데 아니 볼 중요한 때마다 인물입니다. 웃겨. 난 이거 볼 때마다 제일 웃긴 게 네. 저는 그거예요. 그 철길 걸을 때 네. 손목치기 했거든. 손목은 이재훈 얘기예요. 손목은 막 이렇게 아무나 칠 수 없는 거 아닌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그 조정석의 그 대답, 그 영화 보시면 아는데 그게 저는 진짜 10번을 봐도 10번 다 웃겨요. 진짜 너무 웃기고. 네. 근데 가만 보면 또 그 아까 이승민이라는 캐릭터 엄태웅 이승민을 소개할 때 네. 되게 능글맞아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아까 그 뭐라고 하셨죠? 뭐 담배 피고 있는데 왜 그러면 뭐 직접 표현하는 나는 나는 얼마나 해롭겠니? 이게 너무 그 조정석 씨가 처음에 했었던 대사. 그러니까 그렇지. 뭐 이런 거죠. 그럼 재수생이 그러니까 재수생이 고삐리 사기지 중삐리 사기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거랑 또 뭐 야 내가 재수생인데 공부까지 하면 내가 너무 그렇지. 서럽지 않냐 뭐 이런. 이렇게 되게 센스 있게 받아치는 그렇죠. 네, 그런 스킬을 연마하게 된 거죠. 20년 동안. 그 조정석 씨가 너무 진짜 완전 감초인데 네. 그런데 또 제가 궁금한 건 네. 조정석 씨의 연기는 너무 좋은데 네. 우리 토이남 이재훈 씨가 네. 토이남 이재훈이 그 승민이가 그렇게 연애 상담을 그렇죠. 거의 중삐리 고삐리 싱숭이 생숭이 사귀고 있는 납득이한테 자꾸 물어본단 말이야. 맞아요. 그리고 막 되게 가짜는 조언을 막 해줘요. 근데 여기서 이 조언들이 정말 우리 남자 대 남자로 볼 때 네네. 실효성 있는 대답인가 이거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발굴하는 거니까. 네. 와 맞아요. 납득이라는 캐릭터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이번에 발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네. 또 보니까 새롭게 드러난 인물이 사실 납득이었거든요. 아하. 납득이가 이 영화를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 영화의 수맥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아까 제3의 주인공이라고 표현하신 게 정말 정확한 게 여기서 물줄기를 바꿔놓는 게 납득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오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전제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납득이가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된 이유에는 이재훈이 토이남이라고 하는 그 설명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재훈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토이남이라는 게 뭐냐? 토이남은 그 토이의 노래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닮아 있는 현실 속 남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종신남이 요즘 분들은 좀 더 어울리려나? 그 윤종신의 존니에 그 들어있는 그런 남자들. 약간 찌질하지만 감성적이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음악도 발라드 좋아하고 나야 완전히. 완전 너야 너 자체인데 이 토이남의 모습은 당연히 토이의 노래 속에 있는 건데 그쵸. 이 토이의 노래 속에서도 가장 토이남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노래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토이의 가장 큰 히트곡이기도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잠시 너의 곁에 그렇죠. 그런 노래들 토이의 2집에 수록된 네.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거 너무 슬퍼. 너무 슬픈 표현 아니에요? 내가 너의 곁에 지금은 안 살았다는 거 기억해줘. 이거 혼자서 이렇게 뇌까리는 노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토이의 노래에 토이남의 그런 어떤 원형이 들어있는 노래는 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좋은 사람의 그 얘기 자체가 짝사랑 얘기거든요. 그쵸. 이 노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후렴구에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맞아.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이게 김영중 씨가 불렀어요. 맞아요. 이거거든요. 네. 토이남의 그 어떤 척추를 담당하고 있는 감정이에요. 뭐냐면 아주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주체성의 상실입니다. 수컷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맞아. 그게 토이남의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치. 또 장점일 수도 있지만.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이남은 제가 아까 토이남은 통가을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는 어릴 때부터 노선이 달라요.
아까 싱숭이 생숭이 얘기했는데 저는 조정석은 토이남과는 좀 결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조 셰프님 20살 때 고등학생 사귈 수 있었어요? 아무리 대학생도 못 사귀는데 무슨 고등학생? 아무리 근데 사실 20살, 21살의 대학생 고등학생이면은 2-3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저도 대학생 때 그러니까 고등학생을 사귈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념의 노예였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사회에서 허용하는 룰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가지 않는 게 아니고. 그게 토이남들의 한계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법을 지키는 남자들이 더 좋은 남자이긴 하죠. 그렇죠. 안전하지. 그러니까 막 남자친구가 수감되고 이런 것보단 낫잖아요. 근데 20대 초반의 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우리 오늘 뭐 먹을까? 글쎄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너가 먹고 싶은 거 나도 먹고 싶어. 매력을 전혀 못 느끼죠. 이런 남자들보다는 오늘은 내가 여기를 예약해놨어. 이런 남자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이 영화에서 표현된 제육 선배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제육 선배가 인기가 많은 거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토이남과는 좀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한 이유는 이재훈은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재훈이라고 하는 한 캐릭터가 토이남으로 재탄생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 토이남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체성이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조정석에게 얘기를 하냐면 그 이재훈이 생각하기에는 조정석이 그나마 자기 뭐 고등학교 친구쯤 됐겠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연애 고수인 거야. 그치. 왜냐면은 아마 추정컨대 고등학생 때도 연애도 막 잘하고 약간 뭐 이렇게 막 외모가 엄청나게 뭐 대중적인 인기를 누릴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스킬만으로 연애를 해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재훈의 관점에서는 얘한테는 뭔가 조언을 들을 만하다. 왜 웃으시죠? 근데 그 조정석이 한 그 조언들이 너무 쓰레기 같은 조언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3인 이론이 나옵니다. 그 이재훈의 이 인생의 시기에서는 수지가 제일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이 시기에는 이 3인 이론의 3명 중에 조정석이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조정석의 발언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조정석은 이재훈에게는 맞지 않는 조언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아니 뭐 이재훈뿐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예를 들어서 벽을 탁 짚어. 그러니까 일단 깡소주를 하나 먹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뭐 깡소주를 먹고 찾아가. 그래서 벽을 탁 치면서 널 갖고 싶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막 여기서 돌아보면 안 돼. 근데 이재훈이 그 조언을 물론 이행하지는 않는데 저는 연애 조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쌍년 서사에 대한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 얘기를 한 기본 전제는 저는 엄태웅이 고준이한테 내 첫사랑 걔는 쌍년이었어라고 말했을 거라는 전제예요. 그거는 고준이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엄태웅이 실제로 한가인을 쌍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너 나 좋아하는 것처럼 했으면서 너도 나 이삿짐 부르는데도 그 날르는데도 부르고 맞아. 그다음에 첫눈 오는 날 만나자는 얘기도 약속도 하고 그 얘기 사실은 그 판은 이재훈이 깔았지만 첫눈 올 때 어디서 만나자라는 약속은 수지가 했거든요. 맞아요. 그 말은 서연이가 했죠. 그러니까 이재훈 입장에서는 얘가 나 어장관리한 거예요. 제육 선배 좋아했으면서 제육 선배랑 너 막 그랬으면서 같이 술 먹고 그렇게 만취해가지고 했으면서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서 쌍년 서사가 완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이 있었던 날 밤 이재훈이 조정석을 만나거든요. 그 독서실 골목에서 만나서 이재훈이 조정석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훈은 여전히 수지를 지금은 좋아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그래서 말을 해요. 그날 있었던 일을. 그랬더니 조정석이 이제 친구의 의리로서 엄청나게 열심히 욕을 해줘요. 야, 너 그런 애는 만나지도 마. 야, 너 걔 완전 쓰레기네. 훨씬 더 좋은 여자 내가 소개시켜줄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재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일을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얘기를 해요. 희망 회로를 돌리죠. 그렇죠. 근데 그때 조정석은 그 얘기를 그냥 그 말을 무시해요. 맞아요. 아주 건조하게 그냥 가만히 그랬죠. 반응만 안 할 뿐.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랬을 리가 없다고 하는 조정석의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조정석은 수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재훈이 말하는 대로만 들은 거예요. 스치듯 한 번 보고 말았죠. 그리고 영화 초반에.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만 들었을 때에는 사실은 그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쌍년 서사의 오리지널리티는 조정석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쓰리 피플 시오리와 함께 그 맞물려서 이번 사건 그 해당 사건에 대한 인식을 조정석이 해석한 그 버전을
이재훈한테 전이시킨 거예요. 이재훈은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다. 아닐 수도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게 희망 회로건 뭐건 간에. 그런데 조정석이 쌍년이라고 하니까 이재훈도 그렇게 정리하게 된 거죠. 굉장히 날카로운.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조정석의 역할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화를 수지를 혹은 한가인을 나쁜 여자로 만드는 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폭력적인 시선일 수도 있어요. 가부장제적인 어떤 걸 건드리고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도 저는 오히려 이 토이남의 주체성 결여가 빚어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승 효과를 빚어내면서 이 쌍년 서사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게 일단 저 오늘 욕을 너무 많이 하네요. 근데 방송에서 첫 번째고 두 번째 사실은 조 셰프님이 질문한 건 그거였잖아요. 조정석이 한 조언이 그 맞는 거냐 그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저도 조언을 많이 드리고 조 셰프님한테 저도 조언을 많이 받고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막 이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느껴요. 그 조 셰프님의 가치관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조언을 받느냐에 따라서 저의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진짜로 정말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정석의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소주를 한 병 까서 뭐 찾아가 이거는 정말 저는 뭐 일고에 논할 가치도 없는 조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조언대로 만약에 했다고 쳐봐요. 이재훈이. 그랬다고 했을 때 이재훈이랑 수지랑 사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사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수지도 그거는 이재훈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뭐 정확한 연도는 밝힐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주 예전에 그 젊을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여자친구랑 사귄 지 이제 한 달 정도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좋을 때죠.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제일 좋을 때. 가장 높을 때. 그렇죠. 그 친구랑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친구를 만나기 직전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근데 머리가 망한 거예요. 너무나 처참하게 망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대참사예요. 5글자가 생각나게. 그렇죠. 근데 그건 전 토이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항의도 하지 못하고 제가 치른 뒤 이제 그 데이트 장소로 향했어요. 똥 씹은 표정으로. 너무나 불안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도 희망 회로를 막 돌렸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망한 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저한테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팩폭을 날리는 사람은 저희 누나인데 누나가 당장 너 그 미용실 다시는 가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정말 잘못된 그런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귄 지 한 달 된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전 지금도 생각나요. 그때 아직 말을 서로 높일 때였는데 원우 씨 머리 하셨네요. 잘 어울린다. 전보다 나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값은 정해져 있는 거지. 저는 그게 거짓말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애정 어린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삭발을 하고 나갔어도 뭐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친구는. 나중에는 서로 싸우면서 헤어졌지만 원래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석 씨의 이 조언은 사실은 테크니컬한 측면에서는 엉망진창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그대로 바보처럼 이행을 했으면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 수지가 좀 놀리긴 했겠죠. 또 그게 뭐야 이상해. 그래도 내가 받아줬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마음은 표현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조정 납득이에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진짜로 고를 했었어야 됐을 부분에서 스탑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서 걔는 나쁜 애네, 안 될 애네라고가 아니라 야, 너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러면 그래도 첫눈 오는 날에 약속은 했으니까 거기는 한번 나가봐라 라고만 얘기를 했었어도 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정반대의 경로를 감으로써 이 얘기가 더 이제 어려워지는 하지만 또 그럼으로써 더 애틋한 이야기가 되고 20년 뒤에 또 뭐 새로운 뭐 그런 게 열릴 수도 있는 게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이 조언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거냐 서로 간에 그 진짜 실효성 있는 조언들이 가끔씩 나오긴 해요. 우리가 어떤 연애 코치를 받는다거나 인간 관계에 대해서 물으면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일부러 엿을 먹이려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 주체가 다른 거지. 이 말을 진행하는 사람. 그리고 이재훈은 할 수 없는 말을 조정석은 던진 거죠. 그렇죠. 이재훈은 이게 이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연애의 조언은 그냥 들어주고 마음을 토닥여주는 게 거의 전부거든요. 이 존재로서의 조정석은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맞아요. 사실 반대로 얘기해보면 이재훈 씨가 조정석의 이야기를 따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무스도 안 발랐고 맞아요. 다
지가 원하는 대로 결국은 맞아. 했어. 원래 그런 거야. 결국은 감정의 공감밖에 없었고 맞아요. 우리 대부분의 연애 코치를 생각해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카운셀링 가고 뭐 상담 가고 이러면 거의 들어주는 거에 그냥 내 얘기를 다 하고 오는 걸로 위로받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네, 생각해요. 네. 다만 그런데 하나는 했어야 되는데 고백은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꺼져 줄래라는 거는 열등감의 폭발이거든요. 그렇죠. 네, 마지막 그 서사를 마지막 마침표를 꺼져 줄래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열등감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분노예요. 그쵸. 그 분노가 근데 사실 수지가 받을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 번지수를 잘못 찾은 분노를 수지한테 던져버리고 나오는 아주 찌질하고 못난 캐릭터의 전형을 그 토이남이 보여주거든요. 그쵸. 근데 이때 그냥 한번 야 칼을 뺐으면 한번 그냥 던져봐 라는 조언이라도 해줬으면 그렇죠. 그 조언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래 그것만이라도 하나 이행을 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고백을 했으면 되는 건데 늘 얘기는 고백을 해서 안 될 수는 있는데 고백을 하는 건 전 찬성인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미련이 없어지는 거고 이 십수년의 어떤 되게 이상한 해묵은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오해가. 그러니까 요새 20대들은 그런 이제 고백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뀐 게 지금은 고백은 그 피니싱 터치인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확인된 상황에서 사이즈가 나오면 이미 굉장히 경박한 표현을 쓰시는군요. 그 모든 게 이제 뭐 사귀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이제 그거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재훈 씨 본인을 위해서도 감정의 어떤 매듭을 짓고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그때 그 매듭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20년간 첫사랑 서사가 그냥 미결돼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 수지랑 이재훈이랑 사귀었었어도 헤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높은 확률로. 네, 뭐 첫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으로 갈 때 더 좋은 디딤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토이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원호 씨랑 제가 좀 다른 부분이 난 토이남을 거쳐온다. 그리고 원호 그렇죠. 씨는 사람이 있다. 그건 정해져 있다. 그런 집단이 있는 거다. 이건 인종 같은 거다. 약간 이런 건데. DNA의 문제다.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재욱 선배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을 때 그렇게 능수능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능수능란하진 못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떨림이 계속해서 떨림의 고저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약간은 매니멀적으로 재욱 선배 같은 경우는 사랑에 대한 가치를 안 둘 수는 있죠. 조금 낮게 둘 수는 있는데 자기를 너무 사로잡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또 볼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거는 이제 통갈이라기보다는 구분질 수는 하나의 없지. 상태인 걸 수 있는 건데 근데 한 가지 아픈 사실은 우리 둘 다 토이남 출신이니까 우리들은 되게 자주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스스로 비참한 길로 빠져 들어가지. 자처해 그거를 흙탕물로 막 가는 거야. 그게 문제야.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토이남이라고 하는 일군에 그런 게 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토이남의 주전 선수급인데 왜 이렇게 씁쓸하죠 마지막이? 왜 이렇게?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호우 시절